저희가 지금 그 가군 농량을 더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알듯이 p 오비탈이 3개가 에너지가 똑같죠. 그죠? 근데 여기다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세 가닥으로 이렇게 갈라져요. 먼저 이제 왼쪽 부분부터 볼 텐데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이 3개 오비탈이 px, py, pg라고 알고 있죠.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요게 3개 오비탈 에너지가 같으면은 얘네 3개만 에너지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E2라거든요. E2를 갖는 오비탈이 3개가 아니고 요것에 선형결합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이 요것의 에너지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E2인 그 함수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져 있는 그 3개 오비탈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된 모든 함수들이 전부 에너지가 E2라는 거예요. 그 중에 P0도 있고 P 플러스 1도 있고 P 마이너스 1도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다. P0가 뭐냐면은 ml 이퀄 0인 오비탈 플러스 1인 오비탈 마이너스 1인 오비탈. 그러니까 P 플러스 1하고 PX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일반 화학 때 배웠었죠. 그죠? 이 함수 집합 안에 요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은 양자역학을 공부할 때는 이 함수를 생각하지 않고 벡터를 생각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요 공간은 뭐냐면은 3차원 벡터 공간. 그래서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은 머릿속으로 3차원 벡터 공간을 생각해 주면 돼요. 3차원 벡터 공간에 이렇게 축이 있어요. 축이. 그 축 하나가 px고 다른 하나가 py고 또 다른 하나가 pg. 그래서 요 세 축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된 모든 점들이 이 함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중에 P01, P1, P0, P 플러스 1, P 마이너스 1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3차원 공간의 수직인 벡터를 이것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른 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하나가 P0고요. 얘가 하나가 P 마이너스 1이고 얘가 P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 공간인데 축을 px, py, pg로 할 거냐 p0 플러스 1 마이너스 1으로 할 거냐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3개가 표시됐다고 해서 에너지가 E2가 아니고 여기서 선형결합 표현된 모든 것들의 에너지가 똑같아요. 그 중에 p0, p 플러스 1, p 마이너스 1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px 오비탈이었어. px 오비탈. 그 다음에 p1 오비탈이었어. 이건 ml이 1일 오비탈을 얘기해줘. 에너지 측정하게 되면요, 얘도 에너지가 E2예요. E2만 나와. 얘도 에너지가 E2만 나와. 그러니까 에너지가 정의되어 있는 스테이트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자기장을 딱 걸어주잖아요.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내가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은 그리고 P1인 스테이트를 에너지 측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E2라고 그러면 E2보다는 작은 쪽에서 에너지가 나와. 하지만 에너지가 하나만 나와. 계속. 반면에 px 오비탈이었던 놈을 자기장을 걸어준 다음에 에너지 측정하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에너지가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와. 더 이상 에너지가 정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는 px 오비탈이나 p1 오비탈은 에너지가 정의되어 있는 오비탈이야. 에너지가 E2야. 근데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얘는 그래도 에너지가 하나만 나와. 에너지가 변화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얘가 나올 때가 있고 얘가 나올 때. 다시 말하면 얘는 더 이상 에너지가 정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바깥에서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주잖아요. 바깥에서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 전자가 갖고 있는 자기 모멘트랑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호작용 에너지를 내가 H'이라고 할게. 이거를 상호작용 에너지.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깥에서 걸어준 자기장하고 그 전자가 갖고 있는 자기 모멘트가 있고 전자가 왜 자기 모멘트가 있냐면 돌고 있기 때문에 가군 용량이 있기 때문에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도는 작용에 의해서 자기 모멘트가 생기는데 그 자기 모멘트랑 바깥에서 걸어준 자기장 이런 상호작용을 해서 상호작용 에너지가 생기게 돼요. 근데 얘는 뭐랑 비례하냐면 바로 가군 용량 벡터랑 비례하다는 거예요. 상호작용 에너지는
두 개의 벡터의 내적에 해당해요. 그 에너지가 결정이 되려면 뭐가 결정이 되냐면은 이거 L이라고 그러고는 사익각도가 결정이 돼야 돼. 이 각도가 얼마인가가 돼야만 상호작용 에너지가 디파인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1학기 때도 일반학에서도 얘기했지만 P1 다시 말해 ML 이퀄 1인 오비탈은 이 각도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라고. 근데 PX 오비탈은 그렇지 않다. PX 오비탈은 P0 오비탈하고 P 플러스 1 오비탈하고 P 마이너스 1 오비탈이 섞여 있는 거거든. 얘는.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가 정의가 되지가 않아. 그래서 어떨 때는 에너지가 여기서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에너지가 여기서 나올 때가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뭐냐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세 개의 오비탈은 P0, P1, P-1은 얘처럼 그 G축과 각도가 정확히 디파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에너지가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두 바깥에서 벌어진 자기장하고 가분 동량 벡터 사익각도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이 돼 있어야 돼. 여기. 그래야만 에너지가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것이 뭐 P1이라든지 P-1이라든지 P0 오비탈은 그게 결정이 되어 있는 오비탈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PX 오비탈은 그게 결정이 되어 있는 오비탈이 아니에요. PX 오비탈은 지축 방향으로 어떤 각도를 이루느냐가 측정할 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P 플러스 1 오비탈하고 마이너스 1 오비탈이 섞여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는요. 여기 두 개의 오비탈이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는 전자가 두 개가 있거든. 근데 저기 있던 전자 하나가 위로 올라가. 그러면 그라운드 스테이트 하나가 전자가 올라가고 위쪽에도 하나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럼 얘는 계속 누누이 말하지만 몇 개의 상태가 있냐면은 네 개의 상태가 있어요. 아래쪽에 업스핀, 다운스핀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위쪽으로 들어갈 때도 업스핀, 다운스핀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상태가 있거든. 그걸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둘 다 업잉 용어를 알파 1번도 업, 2번도 업. 1번도 다운, 2번도 다운. 근데 1번은 업이고 2번은 다운. 2번은 다운인데 2번은 업.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됐을 때 몇 개의 상태가 있냐면 4개의 상태가 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 전자하고 여기 전자가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4개의 상태가 얘네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해요. 근데 앞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가 P 오비탈을 3개 그렸을 때 이 3개만 에너지가 E2가 아니라 요것에 선형결합을 한 것이 모두 다 에너지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전자하고 여기 있는 전자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이 4개만 에너지가 요준인 것이 아니고 4개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된 모든 상태가 에너지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전자하고 여기 전자가 상호작용하게 된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여기 4개의 상태가 에너지가 똑같게 되지 않고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싱글렛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트리플렛이라고 부른다. 이 상태는 요것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리플렛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알파 1, 베타 1, 베타 2. 그 다음 하나가 알파 1, 베타 2 플러스 알파 2, 베타. 이거는 앞 시간에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싱글렛은 어떻게 되냐면은 알파 1. 이게 구체적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스토리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상호작용하지 않았을 때는 얘네나 전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4개 오비탈로 4개 그려졌지만 4개가 아니고 이 4개 선형결합으로 된 표현의 집합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집합 안에는 이것들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도. 이게 마치 뭐랑 같냐면은 여기에서 여기 PX, PY, PG도 있지만 P0, P-, P1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은 여기 4개, 요 4개로 선형결합으로 표현된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 그 중에 여기도 들어간다. 이것들이 전부 에너지가 똑같아. 그런데 얘네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딱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에너지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는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트리플렛 상태하고 싱글렛 스테이트는 계속 누누이 뭐라 그랬냐? 트리플렛 스테이트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냐 그랬죠.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인데 이게 70.53도로 유지하는. 이것들은 전부 뭐가 결정이 되어 있냐면은 두 개 스핀 사이 각도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얘는 어떤 상태냐면 180도를 이룬 상태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업 다운 180도. 그러니까 얘 상태하고 얘 상태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 상태들은 두 개 스핀의 사이각도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야. 얘네는 그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PX, PY, PG는 무슨 상태냐면 지축으로부터 얼마큼 벌어져 있는지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야. 그러나 P1, P-P0는 이 상태는 이 셀타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야. 이 사이각이 결정이 되면은 에너지가 왜 결정이 되냐면은 두 개 스핀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전자의 스핀 벡터고 이게 두 번째 전자의 스핀 벡터인데 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 왜 상호작용하냐면은 얘가 전하를 띈 입자가 돌고 있는 거잖아요. 얘도 전하가 띈 입자가 돌고 있잖아. 그럼 이것들이 각각 작은 자석이야. 이 작은 자석이 서로 상호작용하거든요.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내가 H'이라고 표현하면 이것이 뭐에 비례하냐면은 이렇게 이것이 두 개의 스핀 벡터에 아까랑 똑같아요. 두 개 스핀 벡터의 내적에 비례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은 상호작용 에너지는 뭐가 결정이 되어야 되냐면은 두 개 벡터 사이에 각도가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두 개 스핀 사이에 각도가 결정이 되어 있어야만 에너지가 디파인 된다. 마치 뭐랑 하냐면 여기서 내가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에너지가 어떻게 디파인 되냐면 B하고 L 사이에 사이각도가 결정이 되어야만 에너지가 결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개 스핀 사이의 상호작용에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작은 자석제 작용하기 때문에 두 개 벡터의 다트 프로덕트에 비례하는 상호작용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각도가 결정이 되어야만 에너지가 디파인이 돼요.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죠. 트리플 스테이트라든지 싱글 스테이트라든지. 근데 이런 상태들은 뭐 알파 2, 베타 1, 알파 1, 베타 2는 그게 결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 이거는 두 개 스핀 사이의 각도가 결정이 되어 있잖아. 뭐만 결정이 되냐면은 얘가 업 스핀이다, 얘가 다운 스핀이다만 결정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각각이 지축에 어떻게 벌어져 있는지만 결정이 되어 있지 이 두 개 스핀이 어떤 각도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디파인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는 거야. 이 상태는 이 상태는. 반면에 이 상태나 이 상태는 이게 180도다, 70.53도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봐야 될 게 여기서 우리가 이 트리플 스테이트를 어떻게 정했냐면은 S가 1인 상태로 하고 우리가 S가 0인 상태라고 해줬잖아요. 그 일반학 때부터. 이걸 어떻게 했죠? 이걸 S가 1이고 S가 0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스핀이 두 개가 있어. S1이 있고 S2가 있어. 그 다음에 이거 전부 더한 걸 내가 라지 S라고 하려고 그래. 지금 얘가 스핀 가구 능력 양자수는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얘도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잖아요. 그때 얘를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 결론이 1 아니면 0이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했었지?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S라는 것은 스몰 S1에다가 스몰 S2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한다는 거죠. S1, S2를 더하는데 이 길이는 얼마인지 알아. 길이는 스핀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S를 알 수는 없어. 왜 그러냐면 이거 벡터 더하기 때문에 뭐가 디파인이 되게 되냐면은 세타를 알고 있어야 돼. 얘 세타를 알고 있어야만 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는데 고전 역학에 하면은 세타가 아무 값이나 가질 수가 있어. 0부터 180도까지 아무 값이나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물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양자역학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 왜 그러냐면은 양자역학에 하면 얘가 가군 능량이잖아요. 가군 능량은 아무 크기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런 식의 형태만 가질 수가 있어. 이게 가군 능량이라면 어떤 숫자가 있어. S라는 숫자가 있어가지고서 반드시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값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얘가 예를 들어서 세타가 0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h바거든요. 그럼 얘가 0도가 되면은 얘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 3h바가 되거든. 근데 얘가 크기가 루트 3h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S가 정수 내지는 반정수라고 했을 때는 세타가 제한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값을 가질 수 있는 각도를 구해보니까 두 개가 나왔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화학 때부터 계속 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것도 비슷한 단계예요. 여기 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어.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자가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거든요. 공전을 해서 만들어진 가군 능량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비탈 가군 능량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얘가 자전 비슷한 것도요. 그 스핀 가군 능량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오비탈 가군 능량 말고 스핀 가군 능량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오비탈 가분 동량하고 스핀 가분 동량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전제 하나가 얘네 두 개가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무런. 그리고 얘가 지금 p 오비탈에 있다고 해봅시다. L 이퀄 1인 오비탈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몇 가지 상태가 가능하냐면은 6가지 상태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L이 1인 오비탈이니까 3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각각 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다운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토탈이 몇 가지 상태가 있냐면은 스핀까지 거려야지만 6가지 상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상태가 에너지가 똑같아. 얘는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조심하라 그러죠. 그렇다고 6개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6개 상태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된 집합이라는 거예요. 얘는. 상호작용하지 않을 때. 근데 얘네 둘이 상호작용을 해. 왜 상호작용하냐면은 얘도 돌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전하를 띈 입자가. 얘도 어떤 전자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도 각각 자석이에요.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그 상호작용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얘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스피노비 커플링이라고 부르던 거예요. 스핀에 의한 모멘텀하고 오비탈형이랑 모멘텀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상호작용을 하니까 얘도 둘도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가 또 갈라진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갈라지느냐? 얘는 4개로 갈라져. 얘는 2개로 갈라지게 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왜 6개가 4개, 2개로 이렇게 갈라지느냐?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L이라는 가부 능량이 있고 S라는 가부 능량이 있으면은 얘를 더해준 걸 내가 J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J를 구하려고 한다. J를. 얘는 p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L 양자수가 얼마냐면은 1이고요. 얘는 S가 스핀이니까 2분의 1이겠죠. 가분용량 양자수가 1짜리하고 가분용량 양자수가 2분의 1짜리를 더했을 때 얘는 양자수가 얼마가 되겠느냐가 펴지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얘는 양자수가 2분의 3,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프린트물에 나와 있듯이 똑같은 방법. J가 1이라면 크기가 얼마가 되죠? 이거 루트 H바가 되죠. 2분의 1이면 얘가 2분의 루트 3 H바가 돼. 그래서 먼저 얘를 그려줘. 자, 이게 L이다. 크기는 루트 H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S를 더해줄 거거든요. 만약에 얘하고 얘가 0도다 그러면 그냥 바로 위에다 그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크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루트 3 H바가 될 거야. 근데 만약에 L하고 S가 이런 각도가 약간 각도가 뭐 45도라고 꺾어지겠지. 그러면은 L이 요 방향이고 S가 요 방향이라고 그러면 J는 어떤 방향이 될 거냐면 요 방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를 측정을 해봐. 계산을 해봐. 근데 그 길이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반드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 J라는 놈의 크기는 어떤 숫자가 있어가지고서 J라는 숫자가 있어서 반드시 이런 크기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임의 각도에 대해서 J를 구해보면은 요 길이가 요것에 맞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해보는. 근데 어떤 특정한 각도가 있어.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는데 그 길이가 얼마가 될 때 맞춰지게 되냐면요. 길이가 얼마냐? 2분의 루트 3의 H가 있대. 여기 어떤 길이가 됐을 때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루트 15H바가 되는 각도가 있다는 거야. 그럼 요게 2분의 루트 15H바라는 얘기는 J가 얼마라는 얘기냐면은 이게 2분의 3이라는 얘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를 찾았어. 그 다음에 또 계속을 해봐. 이렇게 L. 그 다음에 또 어떤 각도를 찾을 수가 있냐면은 요 각도를 찾을 수가 있어.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H바가 되는 각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게 L이고 S가 요 방향일 때. 요게 L이고 S가 요 방향일 때. L이 요 방향이고 S가 요 방향일 때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15H바가 되니까 J 양자수가 얼마라는 뜻이냐면 2분의 3이라는 뜻이고요. 요 때는 길이가 2분의 루트 3H바라는 얘기는 J가 얼마라는 얘기냐면은 2분의 1이라는 얘기. 그래서 두 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가 두 그룹으로 나눠주는데 얘가 J가 2분의 3이고 얘가 J가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럼 2분의 3일 때는 왜 4가닥이냐? 자,
가구 동력 나오면 반드시 똑같은 게 나오는 게 뭐냐면 L이라는 양자수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요것에 따라 나오는 ML이라는 양자수 바로 따라 나오게 돼요. L이 1이라고 그러면 ML은 1, 0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죠. J가 2분의 3이면은 요것으로 부속되어 있는 MJ라는 양자수가 따라 나와. J가 2분의 3일 때 MJ는 어떤 값을 가질 수가 있냐면 2분의 3 1씩 빼줘놔. 그래서 4개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J가 2분의 1일 때는 MJ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2개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하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아무런 상호작용하지 않았을 때는 6개의 상태가 있고 그것을 선형결합으로 표현된 모든 상태가 에너지가 같다가 얘네들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상태가 더 에너지가 같지가 않고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2분의 1일 때하고 2분의 3일 때로 나눠진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돌려가면서 요거 S를 쭉 돌려가면서 요 길이가 요 식으로 표현될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찾는 게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쉬운 방법이 있어.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L하고 S를 더해서 J 양자수를 찾는데 요거 양자수가 얼마라는 걸 아냐면 1이라는 걸 알고요. 요 양자수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았을 때 J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J는 맥시멈 값은 얼마를 가질 수가 있냐면은 요 두 개 양자수에 더한 것이 맥시멈 값이에요.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3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미니멈 값은 얼마냐면은 요것과 요것의 차이예요. 차이가 얼마냐면 2분의 1이야. 그러면 가운데 있는 숫자는 1씩 빼나가. 근데 2분의 3에서 1을 빼주면 바로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한다는 거예요. S도 마찬가지죠. S도 방금 앞에서 했었던 S는 스몰 S1에다가 S2인데 요게 2분의 1짜리하고 요게 2분의 1짜리 2분의 1짜리 양자수를 갖는 가공용량을 더했을 때 얘가 얼마가 되느냐. 어떻게 구하냐면은 S의 맥시멈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두 개 더하는 거예요. 두 개 더하면 1이죠. 1. 근데 미니멈 값은 얼마냐면 여기 차이야. 얼마면 0이죠. 0. 그 다음 1 다음에 0이니까 그냥 1, 0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다른 거. 자, 첫 번째 전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1이야. 두 번째 전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3이야. 그걸 다 더한 것을 내가 전체 가공 동량이라고 부를 거야. 얘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야. 첫 번째 전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양자수는 1. 두 번째 전자는 d 오비탈에 있어. 그 두 개 전자가 갖고 있는 전체 가공 동량의 양자수는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L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맥시멈 값은 얼마? 두 개 더한 거야. 두 개 더하면 4죠. 그죠? 맥시멈 가질 수 있는 양자수는 4. 미니멈 가질 수 있는 양자수는 두 개의 차이. 얼마는 2죠. 그죠? 근데 여기서 1씩 빼나가. 그럼 4에서 1 빼주면 3 나오죠. 3에서 1 빼주면 2 나오죠. 여기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4, 3, 2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아까 그림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림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이 식으로 한다는, 이 식으로. 두 개 양자수에 더해서 맥시멈 값을 찾고 두 개 양자수의 차이로 미니멈 값을 찾은 다음에 1씩 빼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야. 근데 현역결합 때 그 거대한 그 상태에서 두 개로 갈라지면은 두 그룹으로 갈라지면? 네, 그러면은 거기서 에너지 상태가 그 정의가 안 되는 애들은 그렇지, 있다라는 거지. 없어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좋은 질문. 자, 여기 있는 거대한 함수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함수들이 있는데 세 그룹이야, 세 그룹. 첫 번째 그룹은 여기에 들어가는 놈들. 두 번째 그룹은 여기에 들어가는 놈들. 그 다음에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놈들이 있어. 그건 에너지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나올 때가 있고 여기가 나올 때가 있다는 거지. 얘는 세 그룹이야, 세 그룹.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대한 집합에 있는 함수들은 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 둘, 셋이야. 이거는 뭐냐? 여기 있는 놈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함수들이야. 그러면 이 함수들은 에너지 측정하잖아. 그래서 이 에너지가 나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함수들은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어.
그 말은 여기 있는 놈들은 에너지 측정하면 반드시 요 에너지만 나와. 근데 얘는 얘하고 얘 더하기로 표현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그런 경우에는 측정하게 되면 어떨 땐 요 에너지가 나오고 어떨 때는 요 에너지가 나온다. 중첩. 그 중첩이 돼. 그렇지. 정확한 말.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라는 거 쉽게 말하면. 좋은 질문입니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얘네들은 이 각도가 정해져 있는 건 그리고 이 6개만 정확히 정해진다. 그렇죠. 이 각도가 정해지는 건. 그렇죠.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그림 그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맥시멈 찾고 미니멈 값 찾아가지고서 일식 빼내려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이 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p 오비탈에 있는 전자라고 해봅시다. 그럼 L이 1이죠. 스핀이니까 얘가 2분의 1이에요. 이거 두 개 더한 것을 내가 J라고 부르려고 해요. p 오비탈에 있는 전자, p 오비탈에 있는 전자.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1, 스핀 앵귤러 모멘텀 2분의 1. 1자라고 2분의 1자를 더했을 때 전체 가공력의 양자수는 얼마나 방금 했었죠? 2분의 3, 2분의 1 했었죠. 이거는 더 맥시멈 값은 더해서 만들고 미니멈 값은 차이로 만든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L이 1이라는 얘기는 ML은 1을 가질 때가 있고 0 가질 때가 있고 마이너스를 가질 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S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MS가 2분의 1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토탈이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 6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더해. 그래서 MJ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그러니까 요 놈의 지축 성분값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지축 성분값에다가 스핀 앵귤러 모멘텀의 지축 성분값을 더한 것이라고 정의를 하려거든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ML은 1이면서 MS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3이 되겠죠. MJ는. 그 다음에 얘는 0이고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2분의 빼니까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 되고 여기는 빼기 2분의 1이 되고 여기 빼기 2분의 1. 이런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어요. MJ 값의 테이블 6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 테이블을 이제 정리를 할 거야. 정리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은 자, MJ가 맥시멈 몇을 가질 수가 있냐? 2분의 3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냐면은 두 가지가 한 가지가 있어. 한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 그다음 2분의 1인 경우가 있죠. 2분의 1인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두 가지 경우. 근데 MJ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는 얘도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분의 3인 경우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만들어. 이 경우에 이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 테이블부터 얘를 만들 거예요. 얘를. 이거 만들고 별로 없지 않아.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을 두 개의 테이블의 합으로 생각할 거야. 두 개의 테이블. 이 테이블을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의 합으로. 얘가 1, 2, 1, 1, 1, 1, 1 이렇게. 근데 두 번째 테이블은 이렇게. 그래서 요 테이블을 요 테이블과 요 테이블을 합으로 표현해 주려고 그래요. 이 첫 번째 테이블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냐? 첫 번째 테이블은 2분의 3, MJ가 2분의 3,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 가능한 상태니까 어떤 상태냐면 얘가 바로 J가 2분의 3인 상태를 나타내는 표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 테이블은 어떤 상태일까요? MJ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는 상태니까 J가 어떤 상태냐면은 J가 2분의 1인 상태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구했던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맥시멈 값 구하고 미니멈 값을 구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테이블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당연히 어떤 방법이 쉽냐면은 이 방법이 더 쉽죠. 그죠? 그냥 더하고 빼고 하면 바로 나오니까 굳이 테이블을 만들어서 테이블을 쪼개가지고서 만드는 것이 불편한 상태인데 반드시 이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방법이. 그게 바로 이제 카본에 가는 경우. 그
그다음에 이제 카본의 텀 심볼 어떻게 구해야 되냐? 카본이 1s가 있고 2s가 있고 이제 2p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p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카본의 컨피규레이션인데, 이거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부르냐면은 2p2 상태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상태랑 1s, 2s가 있고요. 2p 오비탈에 전자 하나 있고 3p 오비탈에 전자 하나 있는 경우하고 완전히 달라. 이거는 2p 오비탈에 전자 하나, 3p 오비탈에 전자 하나 있는 경우, 여기 전자 하나, 여기 전자 하나 있는 경우랑 p 오비탈에 두 개 있는 경우랑 전혀 다른 상황이야. 자, 여기는 몇 가지 상태가 있냐면은 몇 가지 상태가 있을까요? 여기 하나 전자가 2p 오비탈에 있는데 2p 오비탈이 업스핀, 다운스핀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 6가지 있고 여기 6가지 있기 때문에 토탈이 몇 가지 상태가 있냐면은 36가지 상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36가지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 두 개 전자가 다 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는 그게 가능하죠. 여기도 업, 여기도 업이 가능해. 여기는. 근데 여기는 그럴 수가 없어. 왜냐면 베타 원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몇 가지가 가능하냐면은 이게 토탈이 6개의 상태에서 2개의 상태를 고르는 15가지 상태만 가능해. 여기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텀 심볼 구하기가 매우 쉬워요. 전자 하나는 2p 오비탈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3p 오비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이건 L1도 1. 첫 번째 전자가 2p 오비탈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전자가 2p 오비탈 그럼 얘도 L2도 1. 그러면은 라지 L은 얼마가 될까요? 라지 L은 스몰 m 플러스 스몰 L라고 그러면은 라지 L은 둘 다 1이니까 맥시멈 몇을 가질 수가 있냐면은 2를 가질 수가 있고요. 미니멈 0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에서 1을 빼주게 되면 1, 0에서 L이 2, 1, 0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냥 더하면 된다는 거야. 더하는. 근데 여기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야. 여기는. 왜 그러냐면 파원리, 베타 원리를 적용해 주기 위해 되기 때문에 이 식대로 그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파원리, 베타 원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테이블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카본 오텀 프린트문에 나와 있죠. 그 부분처럼 테이블을 만들 수밖에 없어. 귀찮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15가지를 일일이 다 카운트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요게 ml이 1, 0, 마이너스 1은 오비탈이었다고 봅시다. 전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지. 이렇게. 이거 중복 있는데요. 아, 중복 있니? 네. 세 번째랑 네 번째가 중복인데. 아, 맞네. 그 내가 카운트 여기는 잘못. 마이너스 1에 두 개가 들어간 게. 아, 그래야 되겠구나. 내가 프린트 잘못했다. 네 번째 잘못했다. 그래서 어쨌든 테이블 어떻게 만드는지만 알려드릴게. 자, 봅시다. 먼저 MS를 구해볼게요. MS 스핀의 지축 성분값이죠, 그죠? 둘 다 업이잖아요, 둘 다 업.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MS가 1인 상태예요. 둘 다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ML은 얼마가 될까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이니까 0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파원리, 베타 원리에 적용을 만족하는 15개 상태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는 MS가 1이고 ML이 0인 상태예요. 그럼 여기 MS가 1이고 ML이 0인 것에다가 하나 이렇게 카운트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는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이니까 MS가 여긴 2분의 1이고 여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ML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MS가 0이고 ML이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다 또 하나 이렇게 카운트 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이런 거는? 이런 상태도 파울리, 베타 원리에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둘 다 다운이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ML은 하나는 0이 하나 마이니까 마이너스 1 받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다 이렇게 카운트 해주게 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업다운이니까 0 되고요. 0짜리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둘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카운트 이렇게 해준다. 아까 1 마이너스 1일 때가 왜 마이너스 1일 때도 그죠?
다시 어떻게? 작은 걸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1-1에 업다운으로 있을 때 1-1에 네. 1-1에 업, 다운? 네, 그때 ML이 왜 -1로 아 그럼 0이지. 그래서 하나가 1이고 마이너스 1이면 0이지. 내가 잘못했다. 이 경우는 여기가 0이 돼야 되고요. 네. 얘도 0이 돼야 되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15개 상태로 카운트해서 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개수를 재보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 2, 3, 1. 이런 식의 이제 테이블하고 이거 숫자를 세보면 15개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 테이블을 3개의 테이블로 분해를 하는 거예요. 3개의 테이블로. 자, 어떻게 분해를 할 거냐면은 먼저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 가운데서 하나씩 빼줄 거야. 가운데는. 그러면 여기가 ms, ml 그래서 1,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하나씩 빼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날아가고 여기 날아가고 여기 날아가고 여기 날아가고 여기 날아가고 여기 날아가고 여기가 1, 2, 1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여기 가운데 걸 하나 빼줘. 여기 가운데 거. 가운데 건 어떤 상태인데? MS도 ML도 0인 상태 하나가 있어요. 그죠? 하나를 빼줘. 그럼 요거가 하나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요거 그냥. 요거는 뭐냐면은 MS, ML 그래서 0만 있겠죠. 0만.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1 0 마이너스 그래서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전체 테이블을 요 테이블로 3개로 분해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첫 번째 테이블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자. 요 테이블이 나타내는 상태는 MS 값이 1부터 0 마이너스 ML도 1, 0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S가 1이고 L도 1인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다라는 거죠. L이 1이기 때문에 ML이 1, 0 마이너스 S가 1이기 때문에 MS가 1, 0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반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MS도 0이고 ML도 0이니까 이건 당연히 S도 0이고 L도 0인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라.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MS는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S가 0인 상태고 ML이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가니까 L이 2인 상태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이곳의 텀 심볼은 어떻게 표현해줘? S가 1이니, L이 1이니까 P라고 해주면 되겠죠? S가 1이니까 3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여기는 어떻게 돼? 다 0이니까 S 1 이렇게 해주면 돼. 여기는 어떻게? L이 2니까 D가 되고 S가 0이니까 1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텀 심볼이 3P, 1S, 1D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카본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텀 심볼은 여기 부분도 있잖아요. 여기는 뭐냐면은 J라는 양자수를 집어넣어요. J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L에다가 S를 더해준 것을 J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먼저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L이 P니까 1인 상태죠. S는 얼마인가요? S는 1인 상태죠. 그러면 1짜리 가공 용량을 더하면 J가 몇이 가능하겠냐라고 하게 되면 아까 했듯이 맥시멈 2개 더한 2 미니멈 2개 차인 0 그래서 1씩 빼나가. 그럼 2에서 1에서 0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2가 올 수가 있고 1이 올 수가 있고 0이 올 수가 있다라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다 0이니까요 0밖에 없겠죠. 그냥 여기를 0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J가 맥시멈 2 미니멈 2 그러니까 여기 2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본의 텀 심볼은 이런 식으로 3개를 만들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다음 페이지. 그 텀 심볼을 몇 개를 만들었냐면은 1S0 만들었고 1D2 만들었고
3P2, 3P1, 3P0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지막 이제 퀘스천은 뭐냐면 이 순서를 정해야 된다. 어떤 게 에너지적으로 위쪽에 있고 어떤 게 에너지적으로 아래쪽에 있느냐 그거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도 들어봤을 만한 훈트라는 사람. 훈트라는 사람이 실험 룰을 만들어놨어.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실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규칙에 의해서 배열을 하게 되면은 실험 결과를 잘 만들어내더라는 룰을 만들어냈어. 몇 가지 룰이 첫 번째 룰은 뭐냐면 제일 먼저 뭐를 보냐면은 왼쪽 머리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보는 거야. 요거 갖다 우리가 문과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스핀 멀티플리시티라고 부르는. 첫 번째 스핀 멀티플리시티가 작은 놈, 큰 놈이 에너지가 낮다는 거야. 여기 1이죠. 여기 1이죠. 여기 3이죠.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가 가장 낮다는 거야. 얘가 3P로 돌아가는 것들이 가장 에너지가 낮다. 그래서 프린트물에 보면은 3P가 맨 아래쪽에다 그려져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있잖아.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보는 거야. 이것도 큰 놈의 에너지가 작아. 큰 놈이. 그러면은 얘는 1짜리잖아요. S니까. 얘는 D니까 2짜리죠.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가 낮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왼쪽 머리에 있는 것을 보고 스핀 멀티플리시티를 보고 두 번째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를 보는 거야. 큰 놈이 작아 에너지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닿겠어요? S하고 D 그러니까 1S, 0, 1D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번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P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3P2가 있고 3P1이 있고 3P0가 있잖아요. 자, 이때는 두 가지로 갈려요.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은 여기 P-오비탈 이렇게 전자가 있을 때 반보다 작게 채워졌을 때 이게 카본이죠. 카본처럼 P-오비탈이 반보다 작게 채워졌을 때 P-오비탈이 반보다 작게 채워졌을 때는 이게 작은 놈의 에너지가 낮으니까 이게 작은 놈. 그래서 프린트물에도 아침에 세 개의 에너지 순위가 어떻게 되면 3P0가 가장 낮고 3P1 그 다음에 3P2가 되더라 하는 얘기죠. 언제? 반보다 작게 채워졌을 때.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옥시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옥시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옥시전 같은 경우에 이건 카본이고 얘는 옥시전이에요. 옥시전인 경우에는 반 이상을 채웠잖아요. 그럴 때는 이것을 거꾸로 놓으라는 거예요. 거꾸로. 왜 그러냐는 묻지 마. 실험 룰이야. 그렇게 하니까 잘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론상으로 증명된 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보지를 못했어. 그 이론적으로 증명한 것은 못 찾아봤고 이건 내가 찾아본 모양은 실험 룰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 그런 것 같아. 찾아보지 못해서 지금까지. 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카본을 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카본을 할 때는.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요 똑같은 건데 옥시전 애텀이에요. 자, 카본은 지금 방금 했죠. 2P2. 옥시전은 2P4예요. 근데 보면 똑같아. 왜 똑같냐면은 카본은 전자 두 개를 배치하는 거거든요. 옥시전은 뭘까요? 빈 구멍을 두 개를 배치하는 거야. 하다 보면 결국 똑같은 게 나와.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빈 구멍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하고 전자를 배치하는 경우랑 해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텀 시물은 다 똑같이 나와. 얘도 1S0 나오고 1D2 나오고 3P 나오는 게 똑같아요. 이게 2P2나 2P4나. 근데 단지 차이점이 뭐냐? 방금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산소는 210가 아니고 0, 1, 2로 바뀌는 거 빼고는 똑같아요. 카본 할 때랑 옥시전 할 때랑. 그래서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될까요? 옥시전 파트에도 오타 몇 개 있어요. 어? 옥시전 파트에도 오타. 아, 그러냐? 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다. 미안하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여기 칼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칼라로. 이게 뭐냐? 북극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로라는 부분은 녹색만 보잖아요. 근데 빨간색 오로라도 있대. 빨간색. 근데 이 빛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프린트블에 나와 있지만 산소 원자에서 나오는 산소 원자에서. 그러니까 1S에서 1D. 1S에서 1D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녹색의 오로라고요.
그 다음에 1D에서 3P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흔히 흔히 안 보이는 빨간색 오로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자 현상을 나타낼 때는 지금 얘기했듯이 다 전부 다 텀심볼로 얘기를 해. 뭐 2에서 2P로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원자에서 나오는 빛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런 텀심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텀심볼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말하지만 그 가군 능량 더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 들어봐가지고서는 이해가 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 번 계속 듣다 보면 조금씩 나아져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잘 이해가 잘 안 갈지 모르지만 나중에 대학 가면 또 들을 거예요. 물리학 시간에. 그러면 조금씩 이해가 나아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헬륨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는 뭐 당연히 1s 오비탈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에너지가 낮겠죠. 그 다음 에너지는 뭘까요? 그 다음 에너지는 1s 오비탈에 전자 하나 있고 2s 오비탈에 전자 하나 있는 경우가 그 다음 에너지가 되겠죠. 얘보다 에너지가 한 단계 높은 건 어떨까? 1s 오비탈에 전자 하나 있고 2p 오비탈에 전자 하나 있는 경우가 이렇게 되겠죠. 자, 1s2는 상태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냥 1s 오비탈에 하나는 업이고 들어가고 다운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상태밖에 없어. 근데 1s 오비탈에 전자 하나 들어가 있고 2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갔을 때는 몇 가지 상태가 있는 거냐면 얘는 네 가지 상태가 있는 거죠. 왜냐면 1s 오비탈에 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다운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2s에도 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다운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네 개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1s1, 2p1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1s1에는 두 가지 상태가 있고 2p 오비탈에는 6가지 상태가 있겠죠. 그래서 12가지의 상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갈라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져 나가는데 어떻게 갈라져 나가느냐? 얘는 이렇게 갈라져 나가. 1s0, 3s1. 얘는 1p1, 3p2, 3p1, 3p0로 갈라지더라 하는 얘기. 이제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첫 번째, 자, 헬륨은 몇 개 전자를 갖고 있는 거냐면 2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2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 놈은 언제나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뭐냐면 프린트물에도 녹색으로 표현된 상태가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상태가 있어요. 녹색으로 표현된 상태는 머리 위에 일자가 있죠. 다시 말하면 싱글렛이야. 근데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은 뭐냐면 트리플렛이야. 이게 언제나 공통점이야. 2개의 전자, 최외곽에 2개의 전자가 있는 경우는 텀 심볼을 구해볼 때 반드시 두 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 싱글렛 상태가 나올 때가 있고 트리플렛. 싱글렛 상태가 나올 때가 있고 트리플렛 상태가 나올 때가 있다. 그래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상태의 텀 심볼을 한번 구해보려고 해. 1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있고 2p 오비탈에 하나가 전자가 있어. 그러면은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첫 번째 전자라고 하게 되면은 L1은 어떻게 되냐면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전자는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라고 하게 되면은 L2는 1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전자나 두 번째 전자는 스핀 가공 능량은 언제나 2분의 1이야. 얘는 안 바뀌어. 이거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상태, 요 상태.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얘를 더해주려고 그래. 두 개의 오비탈 가공 능량을 더해줘서 라지 L을 구하려고 하거든요. 라지 L은 얼마가 될까요? 맥시멈 몇을 가질 수가 있냐면은 1을 가질 수가 있어요. 미니멈도 1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L은 1밖에 가능한 게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을 더하려고 그래요. 아래쪽을. 스핀끼리 더해서 총 스핀 가공 능량을 구하려고 해요. 얘도 마찬가지죠. 맥시멈 몇을 가질 수가 있냐면 2개 더해서 1. 그 다음에 미니멈 값은 2개 빼주게 되면은 0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두 가지 텀을 만들었어. L이 1이고 S가 1인 상태. 두 번째는 L이 1이고 S는 0인 상태. 두 개의 텀을 만들었다는 거죠. 요게 뭘까요? S가 1이? 바로 트리플렛 스테이트라는 거죠. 그죠? S가 0이 싱글렛. 왜 텀심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L에다가 2S 플러스 1에다가 J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나요? L이 1이니까 P가 되겠죠. 그죠? S가 0이니까
1 이렇게 돼요. 이 상태는 어떻게 되나? L이 1이니까 P, S가 1이니까 3. 그래서 얘를 싱글렛이라고 부르고 얘를 트리플렛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여기 1P 나오고 3P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J는 어떻게 돼요? 얘가 J가 들어가야 되는데 J는 맥시멈 몇을 가질 수가 있냐면 2개 더해서 2. 미니멈 몇을 가질 수가 있냐면 2개 차이 0. 가운데 1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 1,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텀 심벌을 얻게 돼요. 얘는 더 쉽겠지? 얘 한번 해볼까요? 얘는 첫 번째 전자도 S-오비탈, 두 번째 전자도 S-오비탈. 그러니까 L1도 0, L2도 0 이렇게 되겠죠. 스피는요? 둘 다 2분의 1. 그래서 얘가 도와주게 되면은요, 그냥 0이겠죠. 0이겠죠. 이거 두 개는 계속 더했던 거죠. S는 1 아니면 0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해요. L이 0, S가 1인 상태. 이거 일자가 나왔으니까 트리플 스테이트. 얘를 나타내요. 얘. 그다음에 L이 0, S가 0. 얘는 싱글 이렇게 이제 구해지게 된다는 거. 자, 그다음 이제 오른쪽이 더 중요해요. 이쪽이. 요 프린트물의 오른쪽 부분이요. 지금 방금 헬륨인데 여기가 이제 기준이고요. 여기가 4개의 상태가 있는 1s, 2s 컨피그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2개가 있는 1s, 2p 에너지 준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왜 1s, 2s가 1s, 2p보다 아래쪽에 있냐는 거예요. 왜 아래쪽에 있냐면은 1s와 2 이게 다전자 시스템이거든요. 다전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이 있거든요. 반발력. 근데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하고 2s 오비탈에 있는 반발력이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와 2p 오비탈에 있는 반발력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간격을 뭐라고 부르냐면 J1s2p라고 부르요. 요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1s 오비탈하고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얼마나 반발을 하고 있느냐. 반발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는 따라서 J1s, 2s가 근데 J1s, 2s가 1s2p보다는 아래쪽에 있다는 그래서 에너지가 높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J는 뭐냐면은 단순히 두 개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반발력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각의 경우에 뭐하고 뭐가 나온다고 그랬냐면은 싱글렛하고 트리플렛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싱글렛 나오고 트리플렛 나오고 여기도 싱글렛 나오고 트리플렛 나오고 근데 언제나 트리플렛은 아래쪽에다 그려졌죠. 아래 싱글렛보다. 그거는 우리가 일반 학교 때 얘기했었죠. 그죠? 언제나 싱글렛보다는 트리플렛이 아래쪽에 내려간다. 그래서 이게 1P 여기가 3P 1S 3S 그러니까 트리플렛이 언제나 아래쪽에다 그려져. 왜 그러느냐?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트리플렛에 있는 두 개의 전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죠? 싱글렛에 있는 전자는 그런 경향성이 없는데 트리플렛에 있는 전자는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전자의 반발력을 약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전역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저 간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K1s 2p라고 불러요.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하고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에너지가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그 양을 K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돼요? K1s 이제 2s라고 부른다라는. 자, 그 다음에 3p는 다시 무슨 상태가 있죠? 3p는 3p도 갈라지잖아요. 3p2, 3p1, 3p0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요 놈이 다시 또 갈라져. 3p0, 3p1, 3p2. 요게 왜 갈라지냐면 요게. 자, 이제 곧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이건 왜 갈라지냐면 스피노비 커플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3p1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L은 1인 상태고 S도 1인 상태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이 상태에 있는 전자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도 있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도 있어. 그러니까 그리자면 이렇게 그려요. 이거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고요. 이게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에요. 이 상태는 전자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도 있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도 있고 두 가지 종류의 앵귤러 모멘텀이 있어. 근데 물리책에 찾아보면은 전하를 띤 입자가 돌고 있잖아요. 가군 능량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뭐를 만들어내냐면 자기장을 만들어내거든요. 다시 말하면 얘는 각각은 작은 자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 또 자석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스피노빗 커플링이라고, 스피노빗 인터랙션 혹은 스피노빗 커플링에 의해서 이 에너지가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좀 자세하게는 나중에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 볼 것은 뭐냐면은 이쪽부터 보려고 이쪽. 지금 두 가지 양이 J라는 양이 나오고 K라는 양이 나왔어요. J라는 양은 단순히 그냥 두 개의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하고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 서로 반발을 하고 있는 양을 나타내주는 거야. K는 뭐냐면은 고전역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인데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하고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 트리플렛 스테이트에 있을 때는. 그래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양을 K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설명을 해줘요. 근데 왜 J1S, 2S가 더 작은? 아, 그건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일반학에서도 한 적이 있었는데 S 오비탈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이렇게 되고 P 오비탈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게 뭐냐면 S 오비탈은 핵 근처에서 발견될 확률이 더 커. 근데 P 오비탈은 그게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핵 전하가 오히려 얘가 조금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핵 전하가 크다는 얘기가 반발력이 작다라는 얘기거든요.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요. 여러 가지 나와요. 이게 1번 오비탈이 있고, 여기 2번 오비탈. 1번 오비탈은 여기 업 들어가 있는 케이스. 2번 오비탈은 여기 다운, 여기 업 들어가 있는 케이스. 거든요. 얼핏 보면 에너지가 똑같을 것 같지만 이제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요게 A라고 해봅시다. A. 자, A 상태에 있는 놈의 에너지는 내항의 합이에요. 내항의 합.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1번 전자가 1번 오비탈에 들어가 있잖아요. 1번 오비탈에 들어갔으면 그 오비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오비탈 에너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지? 그것이 H11이야. 그러니까 다른 전자와의 인터랙션을 생각하지 않고 1번 오비탈에 들어갔을 때 핵의 인력을 느껴서 핵의 인력하고 전자 키네틱 에너지만 들어가 있는 항이야. 다른 전자와 인터랙션을 고려하지 않고 1번 오비탈에 들어갔을 때 핵과의 인력, 그 다음에 전자 키네틱 에너지 항을 포함한 에너지를 H11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전자가 2번 오비탈에도 들어가 있잖아. 그거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H22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 다른 전자와의 상호작용항이 아직 안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첫 번째 어떤 인터랙션이 있을 거냐면은 2번 오비탈에 있는 전자하고 1번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서로 반발을 할 거라는 반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J12 이렇게 할 거라. 1, 2. 이게 1번 오비탈에 있는 전자하고 2번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반발력을 나타내주는 항이야. 그 다음에 항이 더 하나 있어. 무슨 항이냐면은 지금 이게 트리플렛 스테이트라는 거죠. 이게 똑같은 업스핀이잖아요. 이게 트리플렛 스테이트를 의미한다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트리플렛 스테이트는 두 개의 전자는 서로 멀리 떨어졌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빼기 K1 들어가주는 거야. 1번 오비탈에 있는 전자하고 2번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려는 경향이 생긴다. 그래서 에너지가 떨어지려고 한다. 그래서 빼기 K2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번 같은 컨피규레이션에서의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자, 근데 B번을 한번, 이게 A번이라고 그러고 이게 B번이라고 그래요. B번은 어떨까요? H1은 그대로겠죠? H22도 그대로일 거예요. 그 다음에 J12도 마찬가지죠. 1번 전자하고 2번 전자는 서로 반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끝이야. 여기서는. 왜 그러냐? 얘는 트리플렛 스테이트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스핀이 똑같이 표현된 것을 트리플렛 스테이트라고 표현한 것이고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을 싱글레스로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트리플 스테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얘가 여기 있고 내려간 게 아니라 두 개가 또 아, 그거는 내가 대충 그린 거야. 대충 자, 그 다음에 한번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2번이 어떤 케이스냐면은 리튬의 케이스겠죠. 전자가 3개가 있는 리튬의 케이스예요. 그래서 2번은 여기 전자 2개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리튬이에요, 리튬. 리튬의 에너지에 따라서 H 원론에는 몇 개 전자가 들어가 있냐면 2개 전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EH 원론. 그래서 2번에는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H2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 J형은 어떻게 될까요? 요 전자하고 여기 전자 1번 오비탈에 2개 있는 전자가 서로 반발하겠죠. 그죠? 여기는 J11 이렇게 돼요. 1번 전자에 있는 2개의 전자. 그 다음에 여기 1번 전자하고 2번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반발하겠죠. 근데 몇 가지가 있으면 2가지가 있어. 그래서 EJ12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업스핀이고 여기도 업스핀이니까 이게 2개가 싱글 트리플 스테이트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빼기 K12 해주게 되면은 2번 상태, 그러니까 리튬의 전체 에너지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리튬 플러스 에너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리튬의 에너지야, 리튬 에너지. 리튬 플러스는 어떻게 될까요? 리튬 플러스는 C번에 해당하는 건가요? C번? 2개의 전자가 1번 오비탈에 있는 경우.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H 원론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 다음 반발력은 1번 오비탈에 있는 2개의 전자 반발력밖에 없다라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끝이야. 그래서 요것이 리튬 플러스의 에너지고 요것이 리튬의 에너지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다는 게 리튬의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리튬의 이온화 에너지. 에너지는 리튬의 에너지에서 리튬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리튬의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나왔죠, 그죠? 얘는 리튬 플러스에서 리튬의 에너지를 빼준 것이 리튬의 이온화 에너지. 그죠? 리튬 플러스가 에너지가 더 크죠. 전자를 빼내려면은 에너지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리튬의 이온화 에너지는 리튬 플러스의 전체 에너지에서 리튬의 에너지를 빼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여기를 빼주는 거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된다는 거죠. 요 이론에 의하면. 근데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납득이 가. 왜 납득이 가냐면은 이것이 뭐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냐면은 두 번째 오비탈의 에너지라고 정의하고 싶은 거거든요. 리튬의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는 전자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잖아요. 근데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는 뭐죠? 그것이 바로 이 2s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일반학 때도 얘기했었지만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은 오비탈 에너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오비탈 에너지를. 근데 실제 측정하는 것은 오비탈 에너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실제 측정하는 것은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온화 에너지. 근데 이온화 에너지 계산해 보면 얘라는 거예요. 얘. 근데 얘하고 얘는 상관관계가 있어. 왜 그러냐면은 요 H22, 2H12 빼기 K12가 무슨 얘기인가요? 여기 전자가 하나 딱 들어가게 되면 여기 전자가 하나 딱 들어가게 되면은 요거 필요하죠. 두 번째 오비탈에 들어갈 때 에너지. 그다음에 여기 딱 들어가는 순간 반발력이 2개가 생긴가요? 요거 반발력 생기고 요거 반발력 2개가 생기잖아요. 요 2개 HJ12가 생겨. 그다음에 여기 전자가 하나가 업스핀일 테니까 여기 업스핀이랑 여기 업스핀이랑 트리플 스테이트를 구성할 테니까 에너지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길 거예요. 그대로 보일 수가 있다. 이런 방법으로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요놈하고 요놈의 에너지가 갈린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아까 3P가 있는데 3P도 3P1이 있고
2가 있고 제로가 있고 그런데 여기가 에너지가 갈린다. 왜 갈리느냐? 얘 때문에 갈린다 그랬죠. 얘가 각각의 상태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도 있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도 있다. 그런데 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있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 있으면 요것들이 각각 작은 자석이거든요. 이 둘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야. 서로 상호작용을 해. 근데 얘가 요 상태에 있느냐, 요 상태에 있느냐, 요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호작용하는 에너지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요것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 상호작용 에너지는 우리가 매번 보던 식이에요. 요것은 상호작용 에너지니까 H 프라임이라고 표현할 거거든요. 이거는 L하고 S에 비례하는 양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했던 거와 마찬가지. 자, 근데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렇게 계산할 거야. 얘를 얘 두 개를 곱하려고 그래. 두 개를. 그러면 L 곱해주게 되니까 L의 제곱 나오고요. S 곱해주게 되니까 S의 제곱 나오게 되면 그다음 플러스 2에 L 곱하기 S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랑 같은 건가요? J의 제곱이죠. 요게 뭔가요? 요게 J라는 거예요. 요것이 J야. L하고 S를 더해준 것을 총 가분동량이라고 정의할 거거든요. L 플러스 S J, L 플러스 J. 그러니까 이거 왼쪽은 J의 제곱이에요. 왼쪽. 오른쪽은 이거 L끼리 곱해주니까 L의 제곱, S끼리 곱해주니까 S의 제곱, L, S, L, S 해서 2배야 됐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죠? LS라고 요거죠. 그러니까 인터랙션 에너지는 L하고 S 사이의 내적이기 때문에 요걸 알고 싶으면 요거 요 식으로부터 그러면은 요 식에서 LS는 어떻게 되나요? J의 제곱 빼기 L의 제곱 빼기 S의 제곱을 2로 나눠준 거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랙션 에너지는 L하고 S의 내적인데 그것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자주 봤던 식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L의 제곱은 양지역하게 하면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얘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요? L에 L 플러스 1에 H 바의 제곱의 크기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S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S의 제곱은 S라는 양자수가 있어서 이런 값을 가질 거다. 그러니까 얘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 줄 거야. 마지막으로 J도 J에 J 플러스 1에 H 바이 여기다 집어넣어 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H 바이 제곱 뭐 이런 식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인터랙션 에너지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만 하면 되는 거죠? L 양자수, S 양자수, J 양자수를 알면 뭘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요 두 놈이 얼마나 상호작용을 크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그래요. 계산을 이 식에 의해서 마지막 쪽에 보면은요, 이게 3p 오비탈이 3p 상태가 있다. 그런데 3p2도 있고 3p1이 있고 3p0가 있다. 이것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봅시다. 얘부터 한번 볼게요. 얘부터. 얘는 J가 얼마냐면은 2인 상태죠. 그 다음에 L은 P1이니까 1이고요. S는 이게 3이니까 1인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갖다가 여기다 딱 대입해 주면 돼요. 여기다. 그럼 얼마가 되냐 이게? 2분의 H 바의 제곱에 2 곱하기 3 빼기 1 곱하기 2 빼기 1 곱하기 2 뭐 간단히 나오겠죠. 그죠? 그럼 6에다가 2, 3은 6에다가 다 빼니까 2가 되고 H 바의 제곱이 돼요. 요 상태 3p2 상태에 있는 전자의 LS 커플링은 에너지가 H 바의 제곱에 해당합니다.
요거 하나만 더 읽어봐요. 요거는 어떻게 되네? 요거는 J가 0, 그 다음에 L은 1, S도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값을 마찬가지로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2분의 H 바이 제곱에 0이니까 0 빼기 1 곱하기 2 빼기 1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4가 되니까 빼기가 되네. 빼기 H 바이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에너지 준위를 각각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3P2, 3P1, 3P0가 있는데 왜 얘가 갈라지느냐가 중요해요. 왜? 얼마나 갈라지느냐를 그냥 계산해 주면 돼요. 왜 갈라지느냐? 이 각각의 상태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있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있다. 근데 이것들은 각각 자석이라는 거죠, 얘들이. 각각 자석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자석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근데 그 상호작용하는 양을 계산해 보면은 세 개의 양자수로 결정이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남았어요. 근데 사실은 뭐가 하나가 더 남았냐면은 자, 여기서 3P2, 3P1, 3P0가 있거든요. 마지막 단계. J가 2라는 얘기잖아요. J가 2라는 얘기는 언제나 MJ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MJ가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이 3P2가 몇 개 상태라는 건가 이게? 5개 상태라는 거예요. 5개. 여기는 3P1이니까 J가 1이니까 이게는 3개의 상태가 있다. 이게 하나의 상태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 갈라지지 않은 상태야. 여기다가 내가 바깥에서 자기장을 딱 걸어주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5개가 쭉 갈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도 쭉 갈라지고 여기도 이게 안 갈라지겠네. 이게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져.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는 5개 상태가 똑같은 에너지 상태를 갖고 있다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쫙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간격하고 여기 간격이 같지가 않아. 여기 간격하고 갈라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갈라지는 정도하고 여기 갈라지는 정도가 같지가 않아. 이게 또 핵심 포인트야. 자, 왜 갈라지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라지는가는 조금 식이 복잡하거든요. 다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뒤쪽에 보면 그 식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복잡하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갈라지는데 왜 같이 안 갈라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같이 안 갈라지냐면요. 내가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갈라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얘하고 뭐랑 상호작용하는 거냐면은 자기장하고 그 원자나 분자 갖고는 자기 모멘트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갈라지는 거거든요. 자기 모멘트. 근데 자기 모멘트가 두 가지 종류에서 나올 수가 있어. 스핀에서 자기 모멘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서 자기 모멘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서 만들어지는 자기 모멘트가 있을 것이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에서 만들어지는 자기 모멘트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서 만들어지는 자석, 스핀 앵귤러 모멘텀에서 만들어지는 자석이 있어. 앞에 비례 상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례 상수. 그게 2n분의 이거 뭐가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2n분의 1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요 비계수가 같지가 않다라는 거야. 중요한 것은 얘하고 얘를 연결시켜주는 그 비례 상수가 있는데 그 비례 상수가 같지가 않아. 스핀에는 G 팩터라고 해서 추가적인 팩터를 곱해줘야 돼. 대충 요 값이 달라진다. 요 값이 얘가 보통 2 정도 돼. 2. 정확히 2는 아닌데 하여튼 2에 가까운 값을 가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똑같은 크기의 가군 용량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냐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냐에 의해서 생겨나는 자기 모멘트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J는 똑같아. J는 똑같아. 뭐 이거 3이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L 플러스 S인데 대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1하고 2일 때하고
2하고 1일 때하고 만들어지는 자기 모멘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전체 가구 능력은 똑같아. 도는 건. 근데 여기는 L이 1이고 S가 2일 때고 아래쪽은 L이 크고 S가 작을 때 어떨 때가 더 자기 모멘트가 크냐면은 위쪽이 더 자기 모멘트가 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얘 때문에. 얘가 2배 더 크거든. 똑같은 크기의 가구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핀에서 만들어진 자기 모멘트가 조금 더 세다라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전체 가구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L하고 S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더 큰 자기 모멘트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라지는 정도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여기에 자기 모멘트 가구 능량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모멘트가 생기긴 생길 텐데 S 성분이 누가 더 많냐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J가 3인데 L이 3이었을 때라면 여기는 전부 S가 3이야. 그럼 어떨 때 더 많이 벌어지냐? 이때가 더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스핀에서 만드는 자기 모멘트가 2배 더 세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S 스핀 앵귤러 모멘트가 얼마나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정도가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걸 이제 계산해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프린터 무브 한번 보면 알겠지만 식이 조금 복잡해요. 어렵지는 않은데 복잡할 뿐이야. 그래서 미리 한번 봐두시고요. 이게 유도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근데 다음 시간에 유도는 할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유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게 달라지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야. 이것 때문이야. 근본적인 원인은 스핀에서 만들어지는 자기 모멘트가 오비탈 앵귤러 모멘트 만드는 자기 모멘트가 더 크다. 그래서 이게 달라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케이. 오늘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걱정되긴 하는데요. 지금 하는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야. 가구 능량을 더하는 내용.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교 보면 알겠지만 이 가구 능량 더하는 것이 거의 영재 역학이나 분과학의 한 절반 정도 차지해. 굉장히 중요해. 가구 능량 더하는 것하고 셀렉션으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 번 듣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